자, 안녕하세요. 7월 11일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용들 나오는 거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뉴욕 증시는 어제 이 상원 증언했고 오늘은 하원 증언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하다 보니까 시장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면 그 어제는 서면이었고 오늘은 출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로 떨어지기 전에라도 통화 정책을 상황에 따라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하방으로 움직일 것이고 아마도 2% 아래로 내려갈 건데 이는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미국의 경기가 너무 크게 둔화되는 걸 원치 않기 위해서 잘 조절하겠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물가라는 게 잡기도 힘들지만은 막 아래서 침투됐을 때 올리기도 힘들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제로금리가 계속 이어졌는데 경기가 몇 년 동안 살아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 이하로 떨어지는 것 역시도 이제 필사적으로 조절을 하려는 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발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자, 그러면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한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 물론, 이 제로금리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좀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는 11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12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 3%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요거랑 비슷하게 나온다든가 이거보다 낮게 딱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 자, 그리고 만약에 12일 이 PPI까지 괜찮다면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느낌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2%랑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엄청나게 괜찮은 그러한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에 나오는 요 지표가 괜찮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장 자체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9월 FOMC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나타난 거 보면 73.3%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이제 시장의 선반영이 아주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국제유가는 WTR 기준 82.10달러로 플러스 0.8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채권 관련해서 입찰의 수요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점에서 매집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뉴스는 애플, 테슬라 등등 이 다시금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 돈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요 시기랑 맞물리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역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기술주 예전에 여러분들이 관심 좀 많이 갖으면서 2021년 막 이때 봤던 거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 있다면 다시 한번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 회사가 괜찮은지 보시고 괜찮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가는 거 아닌가? 요런 시선으로 그 종목들을 좀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투자는 계속되고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만 좋을까요? 폴더블
이외에도 각종 AI 온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에도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으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AI 하면은 당연히 전기의 사용량이 급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벌써부터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신규 전력망 관련되어 있는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름 괜찮게 이 일들을 따내고 있고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좀 간접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좀 덜 올라갔다 하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런 종목들도 있다면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텅스텐 가격이 요즘에 다시금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반도체 지금 내년까지 초호황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 올라가고 투기성의 수요까지 급증한다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텅스텐 관련으로도 엮여 들어가는 종목은 지켜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 K9 루마니아에서 10번째 축포를 날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방산 쪽에서도 그 유압 부품이 되게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한국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이 모트롤이라는 데입니다. 원래는 두산이었는데 2020년 구조조정 때 매각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수 부분이랑 분사 부분이 이렇게 갈렸는데 민수 부분은 다시 두산에게 매각을 했고 분사 부분은 이제 신규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으로 갈랐는데도 불구하고 1조 이상에 대한 평가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은 계속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종목이 현재 군사 업계에 대한 분위기를 알려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게 된다면 요즘 조금 조용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개별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나온 그림만 보면 솔직히 좋을 건 없어요. 잘못하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현재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두산 왜 올라갔죠? 17일 체코 원전 수주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 이러한 상황이죠. 실제로 가격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 싶을 정도로 앞서 있기 때문에 되게 여기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최대 일거리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략 이 전까지 이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을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 선반영에 대한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과까지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가 있는데 2009년 8천억 들여갖고 인수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 회사는 현재에서도 되게 이름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원전 후속에 대한 사업들도 하나씩 하나씩 전개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원전과 수소는 셌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 발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이 후속으로 남들 한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큰 수익을 못 내더라도 두산은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겠구나.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수소가 부가가치라고 하더라도요. 천억 단위의
일거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가스터빈 관련해서 이 하나씩 납품하면 수천억 단위잖아요. 이 모듈 하나가 수천억이라니까요. 근데 그 몇 개를 판다고 해봐요. 어느 순간 조 단위 여기에서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원전이 워낙 커서 그렇지 이것도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이렇게 가스터빈이 하나씩 깔리기 시작하면 수소 터빈이 여기서 이제 발전한 다음 단계거든요. 그럼 일부 부품 바꿔가지고 또 가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산이 계속 투자하고 있는 사업 쪽에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일단 체코 쪽에서 꾸준하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체코에서 성공을 했을 때 그 다음 주변 국가의 수주전들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유리한 입장으로 앞서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이나 가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데, 이제 그게 몇 번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그 부산 엑스포인가요? 그 관련해가지고 실패한 걸로 너무 좀 몰매를 맞다 보니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성공의 전적이 있으면 이제는 좀 다르게 움직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터빈도 계속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관련 사업부를 더욱더 키우겠다 얘기한 거 볼 수 있는데, 이거에 이제 엮여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인 실적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는 회사가 커지는 만큼 주가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약간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다? 17일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현지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국장 끝나고 그 다음에 발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7일 한국장세가 어떻게 보면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현재 위치에서 이 고점에서 횡보한다든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기대감 해소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을 하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나는 리스크를 조금 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일부 물량은 좀 정리하고 일부 물량으로 홀딩을 하되, 17일에 만약에 우리가 따냈어요. 그럼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매출액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당일에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로스 컷 이거 걸어놓고, 그리고 추세가 이탈된다 생각했을 때 마무리 짓는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된 게 꽤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알아는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저 내용이 딱 되고서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지금 수급 나오는 것들 보면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매도가 조금 나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약간 보여지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지지라인이랑 차트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가 중요할지를 생각을 하면은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오늘 장 마감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이 핵심 라인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21선이 마지노선이 될 거고요. 이탈하면 볼린저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6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기를 지켜주고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 볼린저 위에서 버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매물대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역시나 23,500원 여기에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까지는 수월함 느껴지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조정에 대한 이 압박이 나올 수 있다.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한번 쉬어갈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소화한다면 올리겠다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렇게 쭉 하고 치고 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좀 나중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매일 영상을 찍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사업적인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번 체코에서 일거리를 뗀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파생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진다. 기대감 정말 최고치. 다만 17일 전 이 주가적으로는 단기 피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를 좀 작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발표 나오기 전 기대감이 제일 높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여기서 일부 마무리 생각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리스크를 조금 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먹어보겠다 하신다면 17일 이후까지 이제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 당일에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어가지고 로스컷을 걸어놓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가면은 가는 거고 추세 이탈하면 정리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에도 이제 수급은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지라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핵심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이 위에 있는 걸 안 보더라도 여기 이탈하고서 지금 회복 못해서 조금 되게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타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탈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마무리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있다 보니까 당장 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여기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노선은 21선,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61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간다면 23,500원 아래까지는 좀 수월하게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거 여러분들 가격대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중요한 부분들 쭉 한번 적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얼마 안 남아서 좀 다뤄야 될 게 많아서 좀 어느 정도 길어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